윷놀이 유니버스. 새로운 K- 콘텐츠의 탄생. 권천문 박사의 문명급 세계관 프로젝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즐기던 윷놀이, 그거 단순한 놀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권천문 박사님께서 이 윷놀이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왜 지금 윷놀이인가?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오징어 게임 기억나시죠?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드라마 말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이런 우리 어릴 적 놀이들을 데스게임으로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잔혹함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권 박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다뤘다면 우리는 인류 문명 전체의 기원과 미래를 다루는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유판이 뭐길래? 여러분, 유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둥근 판에 점들이 찍혀있고 말이 움직이는 그 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놀이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 박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유판은 고대 황국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만년 전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우주 시뮬레이션 보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주 시뮬레이션? 네, 맞습니다. 유판의 구조를 보면요, 하늘과 땅,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식이에요. 중앙에는 본판이 있고 바깥쪽은 천상계를 의미하고 안쪽 교차로는 인간의 선택과 운명이 만나는 지점을 상징합니다. 도계 걸 윷모. 이거 그냥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옛 조상들은 이걸 던지면서 하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일종의 점술이자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놀이의 뿌리.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북미 인디언들도 비슷한 막대기 놀이를 해요. 몽골에도 비슷한 게 있고 헝가리에도 있어요. 심지어 서양의 체스나 주사위 게임까지도 다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보드게임, 모든 말판 놀이는 사실 고대 유판이라는 원형에서 파생된 거다. 우리가 지금 하는 e스포츠, 컴퓨터 게임까지도 따지고 보면 유판의 디지털 버전이다. 이거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영화는 어떤 이야기인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 박사님이 구상하시는 영화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뉴욕, 울란바토르, 부다페스트, 이런 도시들에서 선택된 사람들 앞에 갑자기 유판이 나타나요. 그냥 나무로 만든 유판이 아니라 AR과 AI가 결합된 고대와 현대가 융합된 신비로운 판입니다. 이 판이 열리면서 참가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구나. 이 판 위에서 우리가 던지는 윷가락 하나하나가 인류의 다음 1000년을 결정하는 거구나. 주요 인물들. 정민이라는 한국의 고고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샤먼, 그러니까 무당 집안 출신입니다. 평생 유판의 고대 문헌을 연구해왔는데 유판은 놀이가 아니라 시험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는 인물이죠. 서준이라는 게임 회사 천재 개발자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글로벌 플랫폼에 유판 메타버스를 올리려고 했다가 실수로 진짜 고대 유판과 동기화 시켜버려요. 현대 IT 기술과 고대 천문판이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누족, 나바우족, 헝가리, 몽골. 각자 자기 민족의 전통 놀이와 샤먼 신화를 가지고 오는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사실 한 뿌리일지도 모른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의 진행. 첫 번째 게임은 기본 윷놀이입니다. 그런데 말이 움직이는 칸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참가자와 그 조상들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겪었던 전쟁 장면이 나오고, 걸을 던지면 수백 년 전 제천 의식 장면이 펼쳐지고, 윷가락이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보, 선행, 심지어 DNA까지 읽어서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드러나요.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으로 갈수록 유판이 공간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천상계, 지상,
지하 세계를 넘나드는 3D 구조가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오마주하면서도 각 민족의 전통 놀이가 합쳐진 합성 놀이가 펼쳐집니다. 황국의 기억. 게임이 진행되면서 황국과 신시한국, 대조선 시절의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판 위에서 벌어진 옛날 전쟁,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천의식, 배신과 화해, 그리고 홍익인간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 이 모든 게 현재의 게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이게 오징어 게임이랑 뭐가 다르지? 가장 큰 차이는 메시지의 깊이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잔혹함을 보여줬어요. 개인의 생존이 전부였죠. 하지만 윷놀이 유니버스는 다릅니다. 내가 이기면 어떤 문명이 만들어지는가? 내가 지면 인류는 어떤 길로 가는가? 이런 집단적, 문명적 차원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선택은 개인이 탈락하지만 집단 전체가 살아남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개인은 승리하지만 문명 전체를 파괴합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철학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죠. 세계관의 스케일. 오징어 게임은 현대 한국 사회와 비밀 조직이 무대였습니다. 윷놀이 유니버스는 기원전 8000년 한국 문명부터 현대 글로벌 도시, 그리고 근미래까지를 동시에 다룹니다. 시간과 공간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확장 가능성. 오징어 게임은 시즌 2, 3에서 게임 조직의 배후를 파헤치는 정도로 확장되겠죠. 하지만 윷놀이 유니버스는 고대, 근대, 현대, 근미래 각 시대별로 스핀오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시대만 따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몽골 편, 인디언 편을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게다가 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 심지어 실물 보드게임과 AR 유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으로서의 확장성이 엄청난 거죠. 왜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관심을 가질까? 권 박사님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한국 영화로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제작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기획하시는 거죠. 검증된 포맷의 업그레이드? 플랫폼들은 지금 제2의 오징어 게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데스게임을 또 만들 순 없잖아요. 권 박사님의 프로젝트는 동일 포맷이 아닌 상위 버전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데스게임이 아니라 문명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국만의 사회 비판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기원과 미래를 논하는 거죠. 시각적 아이콘의 풍부함. 윷놀이 육가락, 한복을 입은 샤먼, 제천의식, 삼태극 문양, 한글 자모로 된 신비한 기호들.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의 분홍색 옷 입은 병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콘이 됐잖아요. 윷놀이 유니버스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각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캐스팅의 자연스러움. 이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각 민족에서 참가자가 나오니까 할리우드 배우, 유럽 배우, 남미 배우를 자연스럽게 캐스팅할 수 있어요. 각 나라 버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 파치시라는 전통 놀이를 중심으로, 남미는 전통 구슬 게임을 중심으로 모두 6판의 파생형이라는 설정으로 연결하면 되니까요. 철학적 깊이. 권 박사님이 이 프로젝트에서 담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놀이가 문명을 만든다. 첫 번째 메시지는 놀이가 문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놀이를 여가, 오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법칙, 규칙, 협력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놀이에서입니다. 윷놀이를 하려면 규칙을 따라야 하고, 순서를 지켜야 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하고, 때로는 경쟁해야 해요. 이게 곧 사회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생명 vs 탐욕. 두 번째 메시지는 생명 중심의 문명이냐, 탐욕 중심의 문명이냐는 선택입니다. 영화 속에서 참가자들은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한가? 홍익인간의 정신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자기 한 사람만 잘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이롭게 하겠다는 철학 말입니다. 기억과 정체성.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은 자기 조상들의 기억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샤머니즘과 영성.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샤먼, 그러니까 무속의 요소입니다. 서양 관객들에게 한국의 무당, 샤먼 문화는 굉장히 신선한 판타지 요소거든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령, 영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소통이 있어서 그래요. 권 박사님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이 무당 혹은 샤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의 영혼과 대화하고 신들과 소통하며 유판에 깃든 영적 에너지를 읽어내는 거죠. 죽은 사람도 끝이 아닙니다. 게임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영혼이 되어 보드 안에 남아서 다음 판에서는 조언자나 수호령으로 작동해요. 동양의 윤회 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죠. 시각적 구현. 자,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상상해 봅시다. 유판은 거대한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됩니다. 바닥에는 본판이 있고 그 위로 천상계가 빛나는 원형으로 떠 있어요. 말들은 실제 사람들이 타고 있는 투명한 캡슐 같은 거고요. 육가락을 던질 때마다 공간이 일그러지면서 과거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국시대의 제천의식, 전쟁터, 평화로운 마을. CGI와 실사가 결합된 환상적인 비주얼이죠. 한글 자모와 천부경의 숫자, 패턴들이 보드 위에 빛나는 기호로 나타나고 삼태극 문양이 포탈처럼 작동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의상도 중요합니다.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튬, 샤먼들의 화려한 의식복, 각 민족의 전통 의상이 어우러지면서 시각적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즌 구조. 권 박사님은 이걸 단편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로 구상하고 계십니다. 시즌 1은 판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6판이 열렸는지, 참가자들은 누구인지, 기본 게임 룰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번 판의 결과에 따라 인류의 다음 1000년이 결정된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즌 2는 새로운 판을 짜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누가 살아남느냐보다 누가 어떤 규칙으로 새 판을 만드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홍익인간 규칙을 제안하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맞서면서 더 큰 갈등이 벌어집니다. 스핀오프로는 고대편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시대에 처음 6판이 만들어진 이야기, 신시한국에서 이 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완전히 판타지 사극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가? 권 박사님이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시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K- 콘텐츠의 전성기입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둘째, 인류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AI 시대 기후, 위기 불평등의 심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으신 거예요. 셋째, 우리 문화의 깊이를 제대로 보여줄 때라는 자긍심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선진국, IT 강국이 아니라 만년의 역사와 깊은 철학을 가진 문명국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신 거죠. 일반 관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자, 그럼 우리 같은 일반 관객들은 이 영화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릴과 서스펜스 오징어 게임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다음 판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재미죠. 시각적 장관, 환상적인 6판 세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영상 및 각국의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화려한 비주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동과 카타르시스. 단순히 무섭고 잔인한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희생, 조상과의 화해, 민족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할 거리. 영화를 보고 나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 문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권천문 박사님의 윷놀이 유니버스 프로젝트 어떠셨습니까?
단순히 한국 전통 놀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원과 미래를 묻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면 이 작품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철학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탐욕이 아닌 생명, 경쟁이 아닌 공존, 파괴가 아닌 창조. 이런 가치들이 결국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 말이죠. 권 박사님의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실제로 영화화되어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윷놀이가,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이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가는 그날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윷놀이 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